병원이 아닌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의 관점으로 연구 실험을 바라보게 된 게 신기했고,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UC 샌디에고에서 생물학 전공을 하시다가 이제 NYU에서 BSN을 받으셨어요. BSN 졸업을 하고 나서 너싱홈과 펜 메디슨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고,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와 CJ 바이오사이언스 제약회사에서 클리니컬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의대 지원 과정에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물학을 처음에 전공을 하시다가 간호학으로 전과를 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간호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간호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간호사로 이제 경험을 쌓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간호사로 하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환자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팀워크도 많이 배우고, 책임감이랑 의료인으로서 일하는 아이덴티티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되게 감사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환자랑 대면하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배우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매일 쓰다 보니까 어떤 걸 배우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의대를 지원하고 계신데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메디컬 나레지에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패서로지컬한 사이드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IBD 환자들이랑 이제 일을 했을 때 의사들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IBD에 대한 패서로지한 관점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거 깊게 이해하고 싶었고, 만약에 환자가 뭐 A라는 심점을 딱 내붙이면 간호사로서 D라는 대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B나 C의 그런 스텝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사의 역할이고, 환자가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트리트먼트에 대한 뭐 리스크 앤 베네핏이라든지 의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배우면서 또 얻게 되는 과학적인 지식이 좀 재밌게 다가와서 의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커리어를 간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메디컬 필드지만 이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메디컬 스쿨을 지원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한 노력이 들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구나 가족분이나 어, 많이 서포트를 해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 도전하고 나서 내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구나, 생물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알고 나서 메디컬 스쿨 진학을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좀 커리어에서 고민이 될 때 저는 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이제 뭘 좋아하고 그걸 아는 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알아가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알아가면서 내린 결정이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로 일을 하시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베드사이드에서 벗어나서 클리니컬 리서치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신약 개발 연구들이 15년 이상씩 걸리기도 해서 오래 걸리는 연구인데, 환자들이 그런 새로운 치료제를 써서 포지티브한 아웃컴이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보면 되게 보람차고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단점으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전에 모든 승인 절차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중간에 지연이 된다거나 갑자기 중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베드사이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고,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를 분석한다든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의 시간이 조금 더 적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되게 다양한 것 같긴 한데, 제약회사의 스폰서에 따른 것들이 이유가 주로인 것 같기는 해서,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PI 바뀔 때도 있고, 퍼블릭한 이유도 있고, 중단이나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리서치 너스가 되면 약품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first hand로 느낄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프로바이더나 약사가
approved가 안 된 뭐 약을 환자한테 주지 못할 경우도 있고, 제약회사가 이건 안 된다, 다른 약을 써라, 뭐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그게 영향이 가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상 연구에서도 일어나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일했던 IBD에서도 바이오로직스라는 의약품을 많이 썼는데 그게 가격이 좀 이렇게 비싸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authorization이 거절이 되면 환자가 바이오로직스를 받고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는데도 중간에 갑자기 치료제가 멈춰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도 있고 I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닉 디지즈니까 치료제를 꾸준히 받다가 중간에 멈추면 이제 엔티바디가 생겨가지고 치료에 대한 효과도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보험회사랑 많이 얘기했던 것도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로서 제가 했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해요. IBD 말씀하셨는데, Clinical Research Nurse로 연구 포커스는 무엇이었나요? 레미케이드라는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이제 IBD 환자들이 사용하는 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중 하나인데 그 의약품이 가격이 있어서 어떤 뭐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중간에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환자들에게 좀 안 좋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바이오시밀러인 램플렉시스라는 의약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램플렉시스의 효과가 어떤지 레미케이드에 비해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하는 연구에 참여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램플렉시스도 레미케이드랑 비슷한 효과를 내고 추후에 이제 FDA 어프로벌을 받아서 환자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치료 지연들을 좀 더 많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IBD 환자들을 보는데 환자들이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매니지 하는지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런 약물이 쓰이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서 되게 신기해요. 네, 되게 다양한 약물이 있어서 뭐 UC라고 다 똑같은 바이오로직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크론스라고 다 똑같은 바이오로직을 쓰는 게 아니어서 정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필라델피아에서의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도 그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인트로 레벨은 한 7만에서 8만 불 정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9만에서 한 10K 정도도 받던 것 같아요. 패실리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클리니컬 널스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건가요? 적은 것 같다. 병원이랑 얘기를 해서 맞출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플로어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좀 이렇게 연차가 있어가지고 역나라지 해주고 그거에 따른 높은 연봉을 줬다면 제가 리서치 너스 시스템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연차가 좀 부족하니까 적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앉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감사해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새롭게 배운 분야나 리서치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클리니컬 리서치에 좀 더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이 많이 알려지는 시기여가지고 그거를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클리니컬 리서치를 하면 많은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고 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맨하탄에 있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을 했었는데 모든 외래 진료들이 다 텔레헤alth 원격 진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료 시스템이 다 온라인화가 되니 그거에 따른 또 데이터는 더 많아질 테고 연관된 너싱 인포메틱스도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를 해도 이제 환자들 어세스를 하기는 해야 돼요. 피지션이나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더 추후로 어세스를 해야 한다면 디테일한 어세스먼트도 필요하고 샘플도 드로잉을 해야 되고 모든 정보들을 다 데이터로 이제 입력을 하고 연구팀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데이터 애널라이즈를 해야 돼요. 싱 인포메틱스에 몸을 담그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간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도 리처스님 채널에서 널스 인포메틱스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너무 무궁무진하고 본인이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다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CJ의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클리니컬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하신 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를 많이 못 만나봐서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잠시 있었을 때 기회가 돼서 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에서 클리니컬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와 비슷한 직군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바이오 제약회사의 관점으로 연구 실험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게 신기했고, 신약 개발팀에서 연구를 처음 디자인할 때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과정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병원과 함께 연구에 참여해 줄 수 있는 의사분들과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연구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했고, 연구에 따른 서류들이 많은데 이제 서류 검토를 하면서 IRB 프로토콜에 적합한지, 연구 실험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뭐 스탠더드 프랙티스에 따르고 있는지, 인스티튜셔널 폴리시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연구 절차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이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간호사이신가요? 한국에서 아래는 아니고요. 회사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간호사를 일을 했다가 오신 분들이 계셨나요? 제가 있었던 회사는 저 혼자였고요. 다른 회사에서 뭐 제 지인분들이나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약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방향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처음 간호사가 되시고 nurse educator로도 일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이 리서치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요. 널싱홈에서 에듀케이터로 일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페이션 에듀케이션을 하는 연습에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참여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가 오버웰밍 할 수 있는데 이제 연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새로운 치료제나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에듀케이션을 해줬던 것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에듀케이터로 일하면서 널싱홈의 퀄리티를 이제 담당하는 커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데이터를 모집해서 각 병동마다 뭐 의료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뭐 낙상 사고가 있는지 뭐 UTI나 hospital readmission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시즌이나 쿼럴리로 리포트를 이제 모집을 해서 비교를 하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데이터에 좀 더 친숙해지고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면 그리고 또 데이터 애널리스트랑도 같이 일을 하면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를 일하면 준비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널스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면 환자랑 일을 할 때도 있고 다른 간호사랑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환자를 교육하는 그 자체가 되게 많은 스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간호사로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면 팀워크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계 안에서 정말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가는 뭐 트랙이 아니더라도 뭐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직접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인트레스트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면 본인의 정말 알맞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메디컬 스쿨을 지원을 하시지만 간호사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정말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호사만큼 페이션 케어라던가 소통에 능해질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메디컬 필드에서. 구독자님이 인터넷에서 커넥트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해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smc.022이고 링크드인으로 프로파일 통해서도 메시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치널스는 간호사를 응원합니다.